안녕하세요. 고전을 깊이 있게 펼쳐주는 채널 독파치입니다. 여러분, 현대와 조선 사람 중 누가 책을 더 많이 읽고 소장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문명과 지식이 발달한 현대 사람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조선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책을 많이 보고 소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요? 옛날에는요,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거나 이 볼거리가 거의 책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책 이외에도 이 영상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책을 많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시각장애인들이 오히려 비장애인들보다 더 많은 책을 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은 지식이나 정보를 주로 책을 통해서 습득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책을 많이 봅니다. 오늘은 미암 유이춘의 미암일기를 토대로 해서요, 조선시대 책문화사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책의 종류라든가 조선시대 책의 어떤 숫자들, 그리고 또 구입 경로 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암의 사후에요, 사관이 미암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서책을 몹시 좋아하여 마치 음악과 여색에 빠진 것처럼 하였다. 미암은 이렇게 책 읽기를 아주 좋아해서요, 평생 동안 많은 책을 읽었었습니다. 실제로 미암일기를 보면요, 그가 읽는 책이 굉장히 다종다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논어나 맹자, 대학 주역 이런 책 같은 경서류를 봤고요. 그 다음에 동국통감이라든가 자치통감 같은 역사서, 그리고 또 주자대전이나 회화머록 같은 제자백과서들, 그리고 추강래와 소운세력, 여공패설 같은 기타 이런 작품집들, 그리고 사문일치라든가 동문선, 고문선 같은 총소리들. 미암이 얼마나 교양이 풍부했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는 또 책 욕심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국내에 수많은 책들을 소장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1574년 서울집에 있는 책 수를 한번 헤아려 보니까 무려 1580권이나 되었고요. 이듬해 고향 담양에 내려갔을 때 서울에서 이렇게 가져온 것까지 합쳐서 책을 헤아려 보니까 3,500여 권이나 되었었습니다. 3,500여 권. 책의 총량이 조선시대 때는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도 3,500권 정도의 책을 갖고 있었다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현대 여러분들이 집에 책이 몇 권이나 있는지 한번 세보세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암이 책을 구하는 경로는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때도 이 책은 자급자족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책이 있으면 자기가 이렇게 손수 뺏겨서 만들거나 아니면 글씨를 잘 쓰는 서사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뺏겨서 만들도록 했었습니다. 이른바 필사본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방관들의 증여에 의해서 책을 구했습니다. 당시 지방관들은요, 이 생필품과 함께 상당수의 책을 해당 관하에서 인출해 가지고 미암한테 보내줬는데요, 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지방관들이 책을 보내주더라고요. 또 임금도요, 국립인쇄소, 조선시대 국립인쇄소인 교서관에서 책을 인쇄해 가지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가끔씩 나눠줬는데, 미암도 역시 그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주위 사람들의 선물에 의해서 책을 구하게 됐습니다. 미암 주변의 사람들이요,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종류의 책들을 보내주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상당히 재밌는데요, 책장수들한테 물건을 주고 책을 구입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어린이 책으로 쓴 게 바로 이 기이한 책장수 조신선이라는 게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뭐냐면 조선시대 후기, 그러니까 17세기 이후 18세기의 그 책장수들의 활약상을 써놨는데요.
알고 봤더니 16세기에도 책장수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박이석과 송희정 두 사람이었었습니다. 미암일기에도 그게 나옵니다. 1567년 10월 18일조입니다. 거기 보면은 들은이 경성 의금부 북쪽에 박이석이란 책장수가 있는데 모든 곳의 서책을 반가로 사서 전가로 판다라고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장수들이 어떻게 영업을 했는지 알겠죠. 남의 책을 이렇게 반값에 사가지고 온값, 정가에 팔았다 이런 식입니다. 또 이듬해인 1568년 3월 14일조에 보면은요, 책장수 송희정이 찾아와 인사를 하고 참동계, 양화지, 소문새로 두시 등을 가져오기로 약속하고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희정이라는 사람도 활동하고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임진왜란 이전에 우리나라에 책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 책장수들까지 활동하고 있었는지 재밌죠, 보면요. 그리고 나머지 5번째입니다. 중국에 가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요, 애국서적을 구입하게 됐거든요. 1568년 2월이었던 것 같아요. 미암이 서장관으로 중국에 가는 이정서를 초청을 해서 사문리치를 좀 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삼배두피라고 부채 10자루를 보내고요. 얼마 후에는 직접 자신이 찾아가서 책을 사달라고 해서 단단히 승낙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 9월 과연 이정서가 사문리치 60권을 사다 줍니다. 그래서 미암은 몹시 기뻐하면서요, 이렇게 시를 써서 답례를 합니다. 나의 책이 없음을 생각하여 상자에 가득한 책을 사다 주셨네. 영원히 좋아하겠으니 어느 날인들 잊으리요. 미암은 이렇게 기쁨을 그리고 감사의 표현을 시로 써서 줬던 겁니다. 그 정도로 미암이 책에 대한 애착이 많았고요. 특히나 이 사문리치는 그 조부, 특히 외조부 그 최부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그 유계린 대대로 이어오다 이게 잊어버렸어요, 중간에. 그래서 그걸 어찌 보면 효도의 차원에서라도 자기가 소장하고 있으려고 했었는데 그걸 이제 구하니까 이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사람들의 독서열은 생각보다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수많은 책을 소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그들이 책을 구하는 경로도 의외로 굉장히 다양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조선 중기, 임진왜란 이전에 벌써 우리나라에 책장수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선시대 책문화사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신기한 것도 있고 새롭게 아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